야, 걔 문자 하나에 벌써 5번 휴대폰 봤다며? 어제 화장하고 새벽 산책 나간 거 진짜 걔 때문이야? 친구들 모임 또 안 나왔대. 완전 사랑아리 중이라던데.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달콤한 줄 알았는데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설렘은 금세 집착이 되고 감정은 폭주하며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체면은 사라지고 친구는 하나둘 떠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덫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헛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헛된 기대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한 몇 번의 대화만으로 마음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서 설레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상상이 너무도 달콤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이번에는 먼저 다가오겠지, 생일에 무언가 준비했겠지. 그런 기대가 가슴속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수록 고통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평소와 다름없는데 마음속에서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웃었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혼잣말이 쌓이면서 마음은 금세 뒤엉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기대일 뿐입니다. 헛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대는 아무 의도 없이 친절했을 뿐인데 기대를 품은 사람은 그걸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어긋나는 순간 감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애정이 미움으로 돌변합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했는데 그걸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대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고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기대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사람은 진심일 거야 라는 생각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무너지고 다시 기대하고 또 실망하면서 감정은 끝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과 자괴감뿐입니다.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합니다. 한번 빠지면 더 깊게 빠지고 더 오래 아픕니다. 그래서 헛된 기대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땐 흘려보낼 수 있는 일도 노년에는 평생의 흉터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71세 유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66세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둘은 커피도 마시고 전시회도 함께 가고 같은 클래스를 들으며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 여사는 이건 분명 연인 사이로 발전할 인연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내어 혹시 우리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 그냥 친구로서 편했을 뿐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냉정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유 여사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후 문화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동네 사람들과의 수다 자리에서 유 여사는 내가 혼자 드라마 찍은 거지 뭐 다음엔 대본이라도 받아야겠어 라며 웃으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허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헛된 기대는 웃음 뒤에 긴 한숨을 남깁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눈에 들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몸도 마음도 무리하게 움직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인데도 새벽같이 나가 운동을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걷고 무릎이 아픈 걸 알면서도 하이힐을 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 무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관절에 무리가 오고 심장은 예전처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아픈 줄도 모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장을 봐가며 요리를 준비하고 피곤한 몸으로 꾸밈새를 유지하고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식사하며 힘을 내는 척합니다. 결국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고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았구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나를 혹사시키고 있었구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무리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마음에 걸리는 행동도 이해하려 애쓰고 자존심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감추며 연기하듯 행동합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낀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을 없애고 무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무리는 결국 감정적 폭발로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쌓인 피로와 억눌림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평소 하지 않던 말이 튀어나오고 감정이 요동치며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상대는 당황하고 멀어집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사랑이 아픔으로 마무리됩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다정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도 관계도 인생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집착은 그런 여유를 앗아가고 내 삶 전체를 한 사람에게 바치는 위험한 길로 몰아갑니다. 그 무리가 누적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지치고 결국 사랑 자체가 고통으로 남습니다. 실제 사례로 천안에 사는 68세 최 여사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63세 남성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있는 날만 나가던 그녀가 이 남성과 자주 마주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노래교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 안 입던 치마를 꺼내 입으며 변화를 줬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줄 알면서도 7cm 힐을 신고 같이 노래 부를 기회가 오면 무대까지 뛰어올라 갔습니다. 집에서는 미역국에 소불고기를 해와서 도시락처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프지 말고 좀 천천히 하라며 말렸지만 최 여사는 이 나이에 불타오를 일이 뭐가 있겠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갑작스레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탈수, 디스크 악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병문안을 기대했지만 그 남성은 죄송하지만 부담스럽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최 여사는 주변에 사랑도 좋지만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더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말에 담긴 허탈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감정은 결국 자신을 가장 크게 다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사랑에는 무리보다 여유가, 집착보다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쿵쾅이고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차갑네? 왜 웃지를 않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감정을 집어삼킵니다. 평범한 대화도 사소한 농담도 일상적인 행동조차 감정의 도화선이 됩니다. 감정이 집착으로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바빠서라는 말이 날 피하는 거야로 들리고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로 왜곡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상처로 물들이고 상대의 진심을 왜곡하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심장이 조이고 웃음 한 번에 온몸이 전율하며 외면하는 듯한 행동엔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의 폭풍은 사실 상대가 아닌 나의 집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도 그 과한 반응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민감하시지? 에서 시작해 점점 무섭다, 부담스럽다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결국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할 관계가 긴장과 경계로 얼어붙게 됩니다.
조금만 말을 아껴도 늦게 답장을 해도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라는 질문이 쏟아지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사랑이 아닌 감정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반응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도 무너뜨립니다. 하루 종일 상대의 SNS를 들여다보며 사진 속 표정을 분석하고 메시지 하나에 수십 번의 의미를 부여하며 말투의 변화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집착은 치명적입니다. 말과 행동 하나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설렘보다는 안정, 불안보다는 여유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사소한 반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사랑은 지옥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의 요동은 고요해야 할 노년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삶의 균형마저 무너뜨립니다. 말에 예민해질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고독만 짙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의 66세 이 여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64세 남성과 문자로 자주 소통했습니다. 매일 인사와 안부를 주고받던 중 어느 날 그 남성이 이틀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혹시 기분 상하게 했나요? 왜 연락을 안 하시죠? 라는 문자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남성은 그냥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라는 답변을 남겼지만 이후 연락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성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웃으며 넘기던 오늘은 바쁘네요 라는 말에도 이젠 나한테 관심 없다는 뜻인가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남성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던 관계였는데 점점 숨막히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 여사는 지인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문자 하나에 내 인생이 들쑥날쑥했어 라며 웃으며 털어놨지만 그 말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사랑이 아닌 감정의 중독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그토록 지켜온 존엄함,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인격이 단 한 사람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말과 행동이 과해지고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됩니다. 상대의 눈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앞서면 자존심은 사치가 되고 체면은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로 느껴집니다. 과도하게 친절해지고 불편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며 나도 모르게 비위 맞추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이야 라며 쿨한 척을 하지만 속은 끓고 마음은 불안정해집니다. 상대가 다른 이성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괜히 짜증이 나며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친절하게 굴고 더 애써 웃고 더 많이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체면을 포기하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챕니다. 요즘 왜 그렇게 애쓰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라는 조언도 체면을 잃은 사람에게는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자존심이란 건 누군가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진 사랑은 그 자존심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내 감정을 포장하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 사람 앞에서만은 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자존심이 곧 생존의 무기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태도야말로 노년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69세
박 할아버지는 동네 요가 교실에서 만난 62세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운동복에 향수를 뿌리고 항상 수업 30분 전부터 자리를 잡았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외워 매번 챙겨갔습니다. 문제는 박 할아버지가 친구들 모임까지 빠지며 그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수업에 지각하자 무슨 일 있냐고 문자, 전화, 심지어 꽃다발까지 보냈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박 할아버지는 수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네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 사이에선 사랑병 걸린 박 선생이라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술자리에서 내가 그 나이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젊은 애처럼 굴었지 뭐야 라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지만 그 체면은 다시 회복되기 힘들었습니다. 사랑은 좋지만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가슴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품격과 체면 그리고 자존감 위에 서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인연이 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진정한 친구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외롭지 않게 하루를 나누던 친구들이 점점 뒷전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잔소리로 들리고 충고는 질투처럼 느껴지며 대화는 그 사람 이야기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친구들은 지치고 하나둘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성적 감정에 푹 빠지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평소엔 침착하고 배려심 있던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모든 판단과 행동이 결정되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입장은 무시됩니다. 친구가 아파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의 시간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들은 소외되고 오랜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사랑이 끝났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이미 멀어졌고 위로받고 싶어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로운 감정에 매달려 사랑을 줬다가 진짜 소중한 관계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은 견딜 수 있어도 친구 없는 노년의 외로움은 지옥입니다. 그 고독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기력이 없을 때 손잡아줄 사람, 마음 터놓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을 이성에 대한 감정 하나로 잃어버리면 노년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젊은 시절엔 다시 만들 수 있었던 우정도 나이가 들면 결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는 순간 인생의 버팀목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성적 감정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눈치를 줍니다. 조금 천천히 해.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보기엔 좀 위험해라는 말들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 모든 말이 귀찮고 마음에 거슬리고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결국 넌 왜 내 행복을 질투해?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는 건 고립된 감정뿐입니다. 실제 사례로 울산에 사는 65세 양 여사는 평소 친구들과 김치 모임이라 불리는 요리 동호회를 매주 즐겼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과 음식도 나누고 건강 이야기부터 자식 자랑까지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던 그녀는 어느 날 60대 후반의 남성과 요가 교실에서 만나 이성적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치 모임에 늦거나 빠지기 시작했고 참석해도 온통 그 남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웃으며 듣고 조심스럽게 충고도 했지만 양 여사는 내가 인생을 좀 즐긴다는데 왜 다들 말이 많아? 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김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남성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양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길로 몸져 누웠습니다. 회복 후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모임에서 양 여사는 김치 담글 줄 아는 건 여전한데 같이 담글 사람이 없네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젠 다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은 대가는 10년의 우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쉽게 잃고 다시는 쉽게 얻지 못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황혼 이혼할까? 요즘은 늦게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나이에 혼자 살아서 뭐하게? 다 후회한다던데. 그래도 매일 싸우며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황혼 이혼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충격적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삶은 순식간에 경제난, 외로움, 고립으로 무너집니다. 진짜 지옥은 남편이 아닌 이혼 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맞이하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살아갈 노후의 자금 계획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혼 이후의 경제적 자립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남성 또한 연금이나 재산을 나눠준 뒤에는 월세방 전전하거나 반지하로 내려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노후 자금은 은퇴 이후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생명줄이 끊기는 순간 노인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던 의료보험, 세금 혜택, 공동명의 자산 등 모든 것들이 붕괴됩니다. 경제적 준비 없이 이혼을 감행한 수많은 이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함께 치명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병원비, 생활비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은 황혼 이혼 후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황혼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경제적 추락의 시작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정적 해방을 선택하는 대신 삶 전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던 67세 박모 씨의 사례는 황혼 이혼의 경제적 파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다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문제는 곧바로 닥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들어간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가스비를 내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생활비를 남편에게 의존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보다 적었고 별도로 저축해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월세방 생활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병인을 쓸 여력이 없어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퇴원 후엔 약값 때문에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난방비가 무서워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지만 연령 제한에 걸려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혼 후 찾아온 자유는 잠깐의 착각이었고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다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한 상태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현재 구청의 긴급복지 프로그램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며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이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은 자유가 아닌 가난의 문을 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지며
그 대가는 고립과 빈곤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두 번째 이유는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하나였던 생활비가 둘로 나뉘는 순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반으로 줄어든 자산의 2배로 늘어난 지출은 순식간에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는 폭탄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저축은 이혼과 동시에 반토막 나며 재산 분할 이후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끝없는 공과금 고지서입니다. 삶의 마지막 챕터를 준비하던 계획은 산산조각 나고 여생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생존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작은 돈에도 예민해집니다. 물가 상승,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긴급 요청, 예기치 못한 수리비 등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덮쳐옵니다. 특히 이혼 후 자존심에 무너져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 부족은 곧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모았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살겠다며 이혼을 택한 선택이 내 노후를 망치겠다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2세 윤모 씨는 이혼을 해방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남편의 잔소리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퇴직 후 두 사람이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눴고 본인 몫으로 아파트 전세금과 약간의 예금을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여행을 다니고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딱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물가였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였음에도 관리비와 공과금, 교통비, 식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등록한 문화센터 수업도 생각보다 지출이 컸고 여행 중 다친 무릎 치료비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 들며 예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윤 씨는 이혼 후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어서 입원 중에도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외출이 어려워졌고 한때 즐기던 문화생활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전세금은 올라 있었지만 윤 씨의 예금은 다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재계약을 못한 윤 씨는 결국 구청에서 소개받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고 한 달 생활비로 겨우 버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식사는 간단하게 라면이나 찬밥으로 때우게 되었고 약값도 아껴야 해서 고혈압 약을 하루 건너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이제 사치가 되었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윤 씨는 매일 TV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에게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워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당시 당당하게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말한 것이 자존심을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한겨울에도 보일러 대신 두꺼운 이불에 파묻혀 지내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냥 조금만 참을 걸, 그냥 살 거리라는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고 노후 자금은 자유가 아닌 생존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은 노후 자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망가뜨리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해방이 아닌 생애 전체의 리스크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무서운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은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움의 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뒤에 기다리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들은 이혼과 동시에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로서 함께했던 지인 모임, 친척관계, 이웃들과의 정겨운 교류가 이혼과 동시에 어색함으로 바뀌고 결국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은 정막으로 변하고 정막은 외로움이라는 독이 되어 마음 깊숙한 곳을 잠식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그 고립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혼자 남겨진 집에서 쓸쓸히 TV만 바라보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주변의 시선 또한 무섭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대라는 수군거림은 곧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 당연해집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집안에 혼자 남겨진 자신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황혼 이혼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자발적인 유배가 되는 셈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69세 이모 씨의 사례는 이혼 후 고립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고집에 지쳐 이제 더는 못 살겠다며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TV를 보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전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딱 2달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이 다니던 부부 모임에서 혼자 되었다는 이유로 초대가 끊겼고 오랜 친구는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랑 좀 참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과 함께 가던 재래시장, 동네 식당조차 이혼 후 혼자 가려니 어색하고 쓸쓸해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이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의 축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정적만이 이어졌습니다. 문자는커녕 스팸 메일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와서 촛불도 없이 조용히 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자유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 결심이 결국은 아무도 없는 인생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고 누구와의 연락도 피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연결해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주 1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혼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해요라는 말은 너무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황혼 이혼은 단지 배우자와의 결별이 아닌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착각했던 순간이 결국은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활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네 번째 이유는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이 주는 가장 무서운 대가는 단연 주거 불안정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지켜온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중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함께 그 집은 흔적만 남은 추억으로 변하고 현실은 이사 가방 하나 들고 갈 곳을 찾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재산 분할로 내 몫의 돈은 손에 쥐었지만 그 돈으로는 내 이름 하나 붙일 집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파트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증금 없는 월세방은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한 쪽방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동안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살아왔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집 없는 인생, 이삿짐 센터 기사들의 차가운 눈빛, 중개업자의 이 나이에 혼자 사세요? 라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원하는 집은 너무 비싸고 감당 가능한 집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냉정한 현실은 이혼이 곧 노숙의 전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혼 후 집을 잃고 친정이나 자녀 집에 얹혀 살다가 갈등이 심화되어 또다시 쫓겨나는 경우입니다. 내 집 아닌 곳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삶은 결혼 생활 때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주거는 곧 삶의 안정입니다. 집이 있어야 삶이 굴러가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붕괴를 불러오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김모 씨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황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지겹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적금 몇천만 원.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아 반으로 나눈 뒤 자신 몫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남편 잔소리 없는 세상, 나만의 공간, 누가 뭐래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사 첫날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면서 청소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리비는 전보다 더 나왔고 겨울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잠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를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라 주위에는 편의점 하나 없고 버스도 하루 몇 번 안 다녀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조용해서 좋다고 위로했지만 2달쯤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이웃들은 전부 끊겼고 동네 주민들과는 말도 섞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예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추가 전세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월세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좁은 방에서 옷장을 2개도 못 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에는 햇빛도 들지 않았고 여름에는 벌레가 창문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잠을 깨기 일쑤였고 하루하루가 짜증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에게 연락해 함께 살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빠듯해서요. 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이나 고시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곳에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고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주거 상황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혼이 자유가 아닌 집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시작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혼 이혼은 삶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를 기다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닌 생존의 위협입니다. 주거 불안정은 단순히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품위, 존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삶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번째 이유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단지 배우자와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참석하던 친구 모임, 부부, 동반 식사, 단체 여행이 이혼과 함께 불편한 공기가 감도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때는 편하게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어느새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대화 속에서는 자신만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가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나온 대화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은 집안일도 도와줘라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고 부부끼리 다녀온 여행 사진을 보며 웃는 모습이 괜히 얄밉게 보입니다.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대해서 제외되거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모임 자체가 조용히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내가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혼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부부 친구들이 많았던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과만 연락을 이어가기 어색하다 보니 아예 두 사람 모두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친구들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나는 그들과 대화의 주제조차 공유할 수 없습니다. 부부 여행, 가족 행사, 자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느낌, 그 소외감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8세 정모 씨는 이혼 후 친구 모임에서 느낀 소외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한때 동네 유명한 부부 커플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주말마다 등산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황혼 이혼을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나 혼자 모임을 못 나갈 이유는 없잖아라며 예전처럼 모임에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반겨주던 친구들이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부부들이 둘씩 짝지어 앉을 때 정 씨는 늘 테이블 한쪽 끝에 홀로 앉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대화에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랑이로 시작되는 대화는 이혼한 정 씨에게는 조용한 폭력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모임 공지가 오지 않았고 뒤늦게 알고 전화하자 그냥 부부끼리 조용히 만났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정 씨는 전화를 끊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그 후로 정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정 씨는 주말마다 TV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고 웃을 일도 말을 나눌 사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어색했고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쓸쓸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친구는 남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고라는 말은 정 씨가 지금껏 겪은 모든 상처에 농축된 한마디였습니다. 황혼 이혼은 단지 부부와의 이별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만드는 무서운 선택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됩니다. 관계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고독만이 남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혼 이후 친구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외는 생각보다 더 깊고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황혼 이혼은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인생의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찾아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막막함, 자유가 아닌 생존입니다. 남은 인생은 길고 돌봐줄 사람은 없으며 현실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평온과 안정이지 혼자가 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황혼 이혼은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정말 준비되었습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라는 거냐? 죽을 때까지 애써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냐?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이 말들, 노년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건만 여전히 무언가를 해내야만 의미 있다고 강요받습니다. 늙었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늙었다고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누구보다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버텨낸 날들이 증명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기대도 내려놓고 당신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편히 숨쉬며 살아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고 뼈아픈 문장은 없습니다. 늙은 지금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처절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 주는 가장 진심 어린 위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쉽게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잠 한숨 푹 자본 적 없고 몸 아파도 참고 일했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전부 미뤄가며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부모님 눈물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버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지금도 몸이 아파도 참아야 하고, 손주를 돌봐야 하고, 집안일까지 맡아야 하는 걸까요? 당신은 이미 인생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당신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도 또다시 고통을 견디라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괜찮잖아.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참아줘. 그리고 사회는 말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살아야지.
결국 이 말들은 전부 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에 충분히 바쳤습니다. 더는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하고 싶은 걸 해보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버텼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주는 칭찬이 아니라 또 다른 사형 선고입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피가 마르도록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3세 정모 할머니는 평생 공장 일과 식당 일을 병행하며 자식 넷을 키웠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했으며 허리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몸이 망가졌지만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출가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나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스마트폰 하나에 빠져 할머니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매일 밥을 짓고 빨래를 돌리고 집을 닦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하루를 보냅니다. 나도 그냥 쉬고 싶다. 내 삶도 소중하니까. 할머니의 이 말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모든 노인들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한마디입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결국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토록 절망스러웠던 날도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밤도 가슴이 찢어지던 이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한때는 죽을 것처럼 아팠던 기억도 지금은 아련해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던 순간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때 그 감정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늙어서 병든 몸을 끌고 하루를 버티는 것도 외로움에 허우적대는 밤도 가족에게 잊힌 존재가 되어가는 현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라리지만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외롭고 더 참기 힘듭니다. 인생은 늘 그렇게 극단과 극단 사이를 오가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가고 미움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살아낸 내가 있고 버텨낸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늙은 지금 더는 발버둥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금의 슬픔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죽고 싶다는 말 하루에도 12번쯤 삼켰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세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명절의 적막함, 병원에 누워 누가 올까 기다리다 잠드는 날들. 이런 삶의 희망이 있을까 싶지만 시간은 늘 그렇게 잔인하게도 동시에 자비롭게도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울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살아냅니다. 살아내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나면 또 어느새 지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앞으로도 이 고통이 반복될까? 두려워서 발버둥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무뎌진 기억과 깊어진 감정만 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진실은 이겁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음은 고통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옥을 통과해왔고 그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음조차 지나가는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괴롭고 힘든 이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기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결국 남는 건 내가 살아낸 그 시간들입니다.
내가 울고 웃고 견디고 버티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낸 날들이 가장 값진 재산이 됩니다. 지금은 버겁지만 분명히 지나갑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85세 오모 할머니는 남편과의 50년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무관심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감정을 삼키고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을 때쯤 남편은 병으로 쓰러졌고 모든 간병을 오할머니 혼자 도맡았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도움은 없었습니다. 오할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졌고 여러 번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잘못된 길도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도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겁고도 따뜻한 위로인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그 실수들이 마치 죄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식 키우다 잘못된 말 한마디, 젊은 날 선택했던 직업 하나, 버텨온 결혼생활, 놓친 기회, 잡지 못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렇게 끝도 없는 자학 속에서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도 나의 일부였다고. 그 시간도 나였고 그 선택도 내가 살아낸 삶의 조각이었다고. 인생은 항상 정답을 요구해 왔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옳은 선택만 해야 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옳지 않았던 결정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고 실패했던 사랑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냉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쓰러진 기억만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거가 더욱 선명하게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기에 일어났고 이렇기에 간직할 줄 알게 되었고 아팠기에 누군가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길 속에도 사랑이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길이 곧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선택도 놓쳐버린 시간도 모두 내가 직접 걸어온 흔적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건 실수였잖아. 하지만 그건 나의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고 대신 울어주지 않았고 대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내 삶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잘못은 내 품 안에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후회의 날들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년은 정답을 찾아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날들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이젠 그동안 미워했던 나를 다독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 선택도 그 실수도 그 눈물도 결국 나였고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들이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을 걸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빛이 납니다. 지금껏 견디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벌처럼 들고 살지 마십시오. 그 시간도 당신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헛되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8세 이모 어르신은 젊은 시절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찍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시달렸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며 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과 살았느냐? 왜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왜 그리도 참고만 살았을까? 그러나 우연히 들은 라디오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잘못된 길도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 길을 걸으며 살아남았고 아이들을 키웠고 나를 지켰다.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 어르신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이기도 합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동시에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혼자 견뎌내야 하는 고독한 전쟁입니다. 누구도 대신 울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을 때도 마음속으로 무너질 만큼 힘들었을 때도 결국 끝까지 버텨야 했던 건 오직 나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무관심할 때, 자식이 속 썩일 때, 친구가 등을 돌릴 때 그 누구도 진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칼바람 같은 세월 속에서 내 마음 하나 붙잡고 살아낸 그 모든 날들이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던 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뜨거운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날, 그래도 다시 일어나 밥을 하고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던 날, 이 모든 장면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온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내 삶을 쉽게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는 질문은 칼보다 더 깊이 찌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지독했고 얼마나 버거웠는지. 남들은 내가 놓친 것만 보고 못 이룬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이 자리에 섰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삼켜가며 살아왔는지. 내 삶은 단순한 흑백 사진이 아닙니다. 사랑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기쁨도 슬픔도 뒤섞인 복잡한 색깔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평탄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굽이굽이 뒤틀린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 길이 바로 나의 역사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내 인생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나만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더는 남 눈치 보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되는 나이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방식, 나의 속도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게 조언이라며 충고를 늘어놓습니다. 이제라도 뭐 하나 배워야지. 시간 아깝게 뭐 하냐. 나이 들어서도 계속 움직여야 늙지 않지.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살았던 삶의 무게를 아는가?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시키고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일하며 손에 굳은 살 박인 나날을 그들은 아는가? 밤이면 다리가 저려 잠을 설쳐도 병원비가 없어 참고 참았던 그 시간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가? 단 하루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왜 나를 평가하려 드는가? 경남 창원에 사는 81세 김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 번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가족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가리켜 인생 망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자식들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그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자전거 무료 수리 봉사로 이어졌고 지금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휠체어와 보행기를 고쳐주는 작은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길도 결국 여기까지 나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살아온 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꺾였지만 끝내 버티며 다시 꽃을 피운 인생이었다고.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세상은 바쁘지만 내 삶은 천천히 흘러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시간은 숨 쉴 틈 없이 흘러가고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휴대폰 알람, 쏟아지는 뉴스, 분 단위로 쪼개지는 일정.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조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경쟁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늙은 지금 더는 발버둥 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내 삶은 천천히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더 이상 그 말도 안 되는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는 뛰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릴 적에는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뛰라고 했습니다. 달려야 성공한다고 했고 멈추면 낙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늦지 않으려고 잠을 줄였고 가족을 위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사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늙은 내게 세상은 또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움직이세요. 그 말은 결국 죽을 때까지 조용히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왜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합니까? 왜 늙었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밥을 먹고 천천히 걷는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는 삶만이 옳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멈춰 서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 길 끝에 행복이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나는 지금 천천히 걷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냉정합니다. 늙으면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천천히 말하면 답답하다고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쓸모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억지로 자신을 다그칩니다. 발음이 어눌해지면 연습하고 기억이 흐려지면 책을 들여다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뒤처지면 버려질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은 내가 정합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2세 양모 할아버지는 과거 대기업 공장장으로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정년퇴직 후 갑자기 멈춘 삶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잊을까봐 자원봉사, 지역 모임, 경로당 활동에 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고 결국 1년 만에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하루를 가만히 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정원에 물을 주고 느리게 산책을 하며 비로소 살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도 나는 이렇게 천천히 살아도 충분하다는 걸.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피가 마르도록 버텨왔습니다.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찢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낸 인생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었던 그 길을 당신은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편히 쉬어도 됩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조용히 사라지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늙었기에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아갈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오롯이 당신의 손에 쥐고 천천히 따뜻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하게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당신,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노년의 삶은 건강관리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젊을 때야 조금 무리해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에이, 별일 없겠지라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고 건강을 되찾기엔 너무 늦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습관들이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며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티면 결국 몸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끊임없는 긴장 상태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면역력도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면 몸속 면역세포들이 지쳐버립니다. 결국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 하나도 쉽게 낫지 않게 됩니다.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서 도저히 못 자겠어라는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피로가 쌓여 다음 날도 힘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는 물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소화도 엉망이 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벽이 손상되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위궤양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는 게 뭔가 허무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고립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는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아, 나 진짜 속상해라고 소리 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 내 몸을 공격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아, 그냥 넘기자라는 말 대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대의 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배우자가 무심해도 내가 참아야지라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속으로 사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뒤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한쪽 몸이 마비되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다 털어놓을 걸 김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쌓아둔 스트레스가 독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두 번째는 잠자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A.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큰일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생체 리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낮에는 비몽사몽, 밤에는 말똥말똥한 상태가 반복되면서 피로가 쌓입니다. 아,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게 됩니다.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밤이 되면 또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수면 부족은 심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압이 계속 들쭉날쭉하게 변합니다. 왜 요즘 혈압이 이렇게 높아졌지? 라며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지만 원인은 바로 뒤죽박죽 엉망이 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면역력도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몸은 수면 중에 면역세포를 회복하고 질병을 막아낼 힘을 기르는데 잠이 불규칙하면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요즘 감기가 달고 살으라고 불평하지만 사실 그것은 면역력이 바닥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기뿐 아니라 각종 염증성 질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잠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력도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이 얘기 했나?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수면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잠이 부족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기억이 뒤죽박죽됩니다.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므로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근데 밤에 눈이 안 감기는데 어쩌라고?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결국 불규칙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신호를 보내지만 들쭉날쭉한 생활을 하면 몸이 언제 자야 할지 혼란을 느낍니다. 잠들기 전 TV,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딱 10분만 본다 하다가 결국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고 결국 새벽까지 깨어 있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그래도 난 낮잠 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낮잠은 짧게 자야 효과적입니다. 30분 이상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수면 리듬을 더 엉망으로 만듭니다. 낮잠으로 보충하려는 생각은 결국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단순한 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68세 박 씨는 은퇴 후 밤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 자면 되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진 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고혈압성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불규칙한 수면이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고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키면서 결국 뇌혈관이 손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채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냥 일찍 잠들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평생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세 번째는 싱겁게 먹으려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습관입니다. 싱겁게 먹으려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고혈압과 신장 건강을 걱정해 소금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싱겁게 먹다 보면 오히려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는데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맛없는 음식을 참고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기운이 쭉 빠지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나트륨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적정량의 나트륨이 없으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네, 뭐지? 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퍼졌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싱겁게 먹으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맛이 줄어들고 결국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되고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밥맛이 없네. 그냥 대충 먹자 하다 보면 점점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골다공증까지 악화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요즘 감기도 잘 걸리고 기운이 없네라고 느낀다면 지금 먹는 음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트륨은 신경전달 물질의 원활한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나트륨 섭취는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기억력 감퇴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같은 건망증이 잦아진다면 저나트륨 상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싱거운 음식 대신 허브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음식의 풍미를 살리고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짠 게 몸에 안 좋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저나트륨 식단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되 동시에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72세 이 씨는 고혈압이 걱정돼 몇 년 전부터 극단적으로 싱겁게 먹었습니다. 국은 거의 맹물처럼 끓였고 반찬도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니까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해라고 믿으며 점점 더 싱거운 음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저나트륨혈증과 영양실조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 뇌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체력 저하로 인해 오래 누워 있어야 했고 근육이 급격히 빠지면서 거동까지 불편해졌습니다. 건강하려고 싱겁게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건강상식이 오히려 노년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네 번째는 몸이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A. 나이 들면 원래 몸이 뻣뻣해지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살짝 뻐근하고 허리가 뻣뻣한 정도였지만 가만히 두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져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집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집에만 있었더니 요즘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네라고 느낀다면 경고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관절은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근감소증 SARCOPNIA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이고 결국 거동 불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혈전이 형성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리가 붓고 저린 이유도 바로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신체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서 한참을 뻗어야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뻣뻣하지? 라고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부교감 신경 활성화가 감소하면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감기에 쉽게 걸리고 피로가 지속되며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요즘 몸이 축 처지고 피곤이 안 풀리네라고 생각된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체념하는 순간 신체 기능은 더욱 빠르게 악화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몸이 굳어지는 것을 넘어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 유연성과 근력이 회복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된다면 하루 5분씩 몸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75세 정 씨는 퇴직 후 특별한 운동 없이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다치면 어쩌나라는 걱정에 점점 외출도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뻐근한 정도였지만 어느 날부터 허리와 무릎이 점점 아프고 다리가 쉽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근감소증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근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진 후에는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오래 걸을 수 없게 되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좀 움직일 걸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5번째는 몸이 아파도 참기만 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아파도 참기만 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는 건 당연한 거야 라며 가볍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병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작은 통증이 곧 사라질 거라며 무시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버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 쪽에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에이,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런가? 라고 넘겼다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흔합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다들 무릎 아프대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고 버티다가 퇴행성 관절염, 척추 협착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결국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라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병원 가봤자 약이나 주겠지라며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위암, 대장암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배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참다 보면 병이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검사 받으면 괜히 더 불안해질 것 같아라고 피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병은 모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다가 병이 깊어지면 치료도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건강을 망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작은 통증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67세 박 씨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렸지만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라며 참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된 후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는 했지만 심장 일부가 이미 괴사되어 평생 약을 먹으며 조심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만 갔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박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참는 것이 버릇이 되어 병을 키웠고 결국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